영화를 통해 사회를 읽어보는 시간. 교수님과 함께 있는 필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교필이 무슨 프로그램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교필은 교수님과 함께 한 편의 영화를 읽으면서 우리가 놓쳤던 시선과 질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교필 1화에서는 아동 청소년 이야기 콘텐츠 연구자이시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에서 연구 교수로 계신 최비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번에는 영화를 함께 읽을 두 학우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디어 학부 소속 영화학회 시네톡과 같이 상영회를 준비하시면서 다양한 영화 관련 활동 진행 중이신 김지영, 윤은서 학우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톡과 함께 활동했던 교육학부 김지영입니다. 네, 저도 시네톡과 함께 활동했던 미디어학부 24학번 유은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두 분은 영화에 어쩌다 관심이 생기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학교 학정이 되고 나서 비는 시간에 영화관을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은 심지어 학기 중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영화관 가서 영화도 보고 평을 나누는 인스타그램 계정도 운영을 하면서 좀 취미를 키워나가거든요. 평론까지. 평론이라기보다는 감상을 나누는 거. 저는 영화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문화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쁘게 학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가장 지루하지 않고 저만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매체가 영화였더라고요. 좋습니다. 저희 얼추 긴장이 풀린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부터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요, 2024년 김다민 감독님의 작품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입니다.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는 궁금증으로 가득한 동춘이에게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을 그린 영화인데요. 교수님, 어떤 이유로 이 영화를 선정해 주신 건가요? 처음에 섭외를 받고 떠오르는 영화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기준을 정했어요. 숙명이 취향을 좀 저격한 영화를 골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국 영화가 좋겠다, 또 여성 감독 영화가 좋겠다. 숙명인들이 단지 그냥 관객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화 스토리를 만들고 제작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화면 좋겠다. 떠오른 영화가 두 개였어요.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랑 세계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세계의 주인은 지금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한창 화제가 되고 있어서 이거보다는 재작년에 개봉했던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로 소개하는 게 더 좋겠다. 와이파이도 안 되고 게임도 못 걸고 안 불편하냐? 적응하면 편해. 여기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 들키지 않는 게 적응이지. 짐 챙겨올 때 이상한 물건 벌써부터 인생 권태기에 들어간 우리의 주인공 동춘입니다. 물건이 뭔데요? 뭐 예를 들면 한입 줄까? 그거 할머니들이나 좋아하는 건데. 영수과학초 4학년 1반 집중. 동춘이에게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의 열성인 엄마 혜진이 있죠. 아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야. 예습한 애들 헷갈리게 무슨 교육과정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유, 언제나 안 그랬어. 나 대박 정보 있다. 무슨 정보? 뭐야 이게? 오늘이네? 갔대.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치? 잘했어. 잘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상상 친구가 나타나 도움을 주려 하지만 아무래도 수업이 너무 어려운 듯 싶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춘이에게로 막걸리 한 병이 굴러옵니다. 그런데 이 막걸리 어딘가 조금 특이한데요? 히브리어와 베르시아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학원에서 배운 페르시아어와 모스부어로 막걸리의 말을 해석해 보는데 이 막걸리 정체가 뭐죠? 이게 왜 동춘이 방에 있어? 그러나 막걸리의 정체를 모르는 혜진은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뿐인데요. 결국 막걸리를 버리는 혜진. 동춘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동춘이와 막걸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물 소개에서 동춘이를 인생 권태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11살이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제 권태롭죠? 네, 그런 권태로운 어린이가 동춘이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작품에도 등장합니다. 해리포터의 해리도 처음에 시작할 때 11살인데 너무너무 권태로워 하거든요. 그리고 센가치히로에서 그 치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치히로도 이사 갈 때 권태로워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러한 어떤 11살 어린이를 이제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전 사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춘기만 생각을 하는데 사춘기 이전, 이제 11살이 바로 그런 나이죠. 그때부터 벌써 어린이들이 그런 삶에 대해서 뭔가 회의나 지루함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는 때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한다고 했던 고레이다 히로카즈가 네네. 괴물에 나오는 그 어린이들도 11살쯤이거든요. 저도 나중에 영화 볼 때 11살 애기 나오면 혹시 너 전 사춘기인가? 하면서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코너는 전공 안경 끼고 영화 보기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저희가 영화 속 키워드들을 노래로 숨겨두었는데요. 그 전에 빨간 안경을 준비해봤습니다. 잘 어울리는데요? 저 안경 끼고 싶었어요. 안경을 제가 눈이 좋아서 안경을 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제 전공이 한국어 문학이거든요. 네. 지금 전공 안경 끼고 보는 건데 이 키워드가 지금 영어더라고요. 이 영화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이번 이제 키워드는 영어였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영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하면서 대화를 나누면 어떨까? 좋아요, 좋아요. 네. 가장 잘 하신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을 준비해 오신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 안 해오고 딱 한 권만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오래된 빅지라는 어린이 청소년 이야기 콘텐츠에 대한 제 연구물을 담은 교양서입니다. 탐이 납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맞아요. 제가 준비해온 대본에 영어가 너무 많습니다. 영어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영님이 뽑으신 저거 한국말로 하면 어떻게 되죠? 날 불러 아기야? 지영님이 뽑으신 날 불러 아기야는 어른과 아이의 소통 문제에 관한 주제어였는데요. 준비된 장면을 함께 보시고 저희가 이 장면에 해당되는 질문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동춘, 그거 동춘 어머님한테 물어봐야지. 동춘아, 근데 이건 영어에 관한 질문이잖아. 사이먼 티처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려주실 거야. 영상 보면은 그 동춘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선생님이랑 엄마가 둘 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답을 미루잖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땐 몰라서인 것 같아요. 답을 모르니까. 답을 모르는 이유는 질문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질문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체험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든지 뭐 부모님이든지 어른들한테 뭘 물어봤을 때 답을 제대로 들은 경우가 거의 없을걸요? 영상에서 마지막에 밥솥이 띵 하고 이제 탁 올라오잖아요, 연기가. 근데 동춘이가 이렇게 서 있는데 밥솥이 연기가 동춘이 머리에서 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 티처도 모른다 그러고 엄마도 모른다 그러니까 동춘이 머리가 이렇게 터져나오는 것 같이 보였어요. 맞아요. 관찰력이 굉장히 좋으신데 이 영화가 각본상을 3개를 탔고 연출상과 제작상도 탔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말씀해주신 연출은 굉장히 만화적인 연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더 재미를 주는 것도 같네요. 사실 엄마는 동춘이를 낳고도 아주 오랫동안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어. 엄마가 힘들 때 상담센터를 다녔거든.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 저는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걸까요? 이제 도태되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도태라니요. 혜진 씨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혜진 씨의 소중한 아기를 키우는 일이요.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엄마가 산후 우울증에 걸려있던 시기부터 그걸 극복하게 된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아이를 잘 키우는 것,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와 나는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엄마가 동춘의 교육에 몰두하는 게 자식을 위한 헌신인지 아니면 자신의 성공 욕구나 뭐 존재 가치를 아이에게 투영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석이 좀 궁금합니다. 저런 엄마가 말을 하게 된 게 동춘이가 엄마한테 고마워 엄마 덕분이야 라고 하니까 그래 동춘아 너도 이제 알겠지 우리는 2인 삼각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알겠지라고 하는데 과연 동춘이가 엄마가 저 말한 것을 알았을까? 지금 저 엄마와 동춘이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엄마의 속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실은 동춘이하고는 관심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온전히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엄마 혼자 약간 자아도취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 질문이라면 성공 욕구를 자식에게 투영한 행동 쪽이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식을 위한 헌신이라는 것으로 명분을 삼고 합리화하는 측면이 크다고 보고요. 내가 못한 것을 이제 자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식의 성공이 결국 나의 성공이다. 뭐 이렇게 동일시하는 거죠. 저도 이제 동춘이가 혼란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엄마로서 동춘이를 설득시켜야 되겠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근거가 없는 거죠.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다 너를 위한 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너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동춘이는 이해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엔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뭐야? 이게 왜 동춘이 방에 있어? 김동춘. 김동춘. 과학 시간에 배운 거 확인해보고 미술. 미술이랬잖아. 그럼 이거 엄마가 치울게. 엄마 이제 밥 할 테니까 동춘이는 좀 쉬어. 아들 어디 갔어? 방금 보신 영상에서 엄마가 추궁을 하면서 동춘이가 만들어 놓은 막걸리를 이제 버려버리잖아요. 그 동춘이가 정말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픈 장면이거든요. 동춘이도 저기서 굉장히 지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걸 모르는 엄마도 너무 안타깝고 근데 거꾸로 만약에 동춘이가 엄마한테 말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과연 믿었을까? 그러니까 동춘이는 너무 잘 아는 거죠. 동춘이는 여기서 저 막걸리에 대한 이야기를 엄마한테는 말하지 못했지만 전혀 자기를 모르는 삼촌한테는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춘이가 그거를 원래 비밀로 하고 싶었다기보다도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말을 못하는 거죠.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서는 11살짜리 초등학생이 정수기 생수통만한 거에다가 막걸리를 이만큼 채워놓는데 이걸 바로 버리지 않고 뭐냐고 질문한 것만으로도 그래도 조금 마음이 열려 있었나? 뭐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저렇게 물어보고 기다려주는 어머님도 드물기 때문에 참 그래도 좋은 어머니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은 동춘이가 버리라고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막걸리는 동춘이 거잖아요. 그런데 동춘이가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었는데 버리고 안 버리고를 엄마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답을 하면은 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자기는 버릴 거라고 선언을 해버리거든요. 그리고 바로 버려요. 저는 저 장면이 굉장히 저 어머니가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되게 폭력적이다. 네. 그냥 초등학생 아이가 가지고 노는 걸 수도 있고 뭐 딱히 비행이나 탈선을 한 것도 아닌데 저렇게 버려버릴 일인가 생각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겉으로 형식을 보면 전혀 폭력적이지 않잖아요. 형식은 폭력적이지 않지만 실제로 그 타격에 있어선 어린이에게 입히는 심리적인 충격에 있어선 뭐 엄청난 그 폭력성을 갖고 있는 거죠. 저희 다음 주제어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서님께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저는 비올라이 뽑겠습니다. 은서님께서 골라주신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요.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담은 주제어였는데요. 관련된 영상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다니고 있는 학원이 몇 개죠? 월수금은 수학, 영어, 페르시아어, 화목은 논술, KM, 미술, 토일은 창의과학, 한국사. 미친엄마 같죠? 동춘 어머니, 미치긴 뭘 미쳐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합심을 해서 집중을 하고 선택을 잘 하셔야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알면은 방법이 보이는 겁니다. 의사가 너무 확신에 찬 말로 걱정하지 말라고 막 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긴 했지만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이 장면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사교육 현실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 이제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어머님의 특수한 모습이 아니라 지금 좀 한국 사회의 어떤 교육에 대한 그런 우리 좀 기성 세대들의 좀 마비된 어떤 의식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저렇게 힘들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는 이 시기를 이제 넘어서야 될 어떤 관문으로 생각할 뿐이지 이것이 한 아이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기의 상황이고 위를 기울여야 되는지로 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아주 잘 포착해 주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의 사교육 현실은 그야말로 사교육 공화국 아닙니까? 입시 때문에 생긴 사교육 그 공화국 그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죠. 저는 엄마가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학원을 다닌다 설명할 때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너무 많이 시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본인도 느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걸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아이들은 다 하니까 단짝 친구 너무 잘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동춘이는 안 보낼 순 없으니까 라는 마음이 아주 큰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저는 그 의사가 한 얘기 중에서 뭐 괜찮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도 어쩌면 저 병원에 저런 가족이 많이 방문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아 요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살짝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괜찮다는 게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학생들을 쭉 지도해 오면서 갈수록 마음이 아픈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그건 대학에 와서 아프기 시작한 게 아니라 실은 저렇게 청소년 시기 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저런 교육 현실 속에서. 그런데 대학만 들어가면 괜찮은 걸까요, 과연?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그 아이의 이제 인생에서는 되게 어려워지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지영님이 세 번째 주제어 한번 골라주시겠습니다.
저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를 선택했습니다. 네, 가까운 듯 먼 그대여는 어린이 청소년 문학적 관점에 관한 주제어인데요. 우리 동춘이한테 상상 친구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등장을 했다가 나중에 사라져가지고 나와 가깝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져 버린. 그대는 이제 그 상상 친구들을 얘기합니다. 사라진 동춘의 상상 친구들이 뜻하는 바는 동춘의 내면적 성장인지 상상으로라도 의지할 존재가 없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다시 상기해 보자면 아까 그 엄마가 막걸리 버렸잖아요. 그 막걸리를 이제 버리기 전에 너가 납득할 만한 대답을 내놔. 그래서 동춘이는 늘 궁지에 몰리고 그럴 때 이제 뒤를 돌아보면서 상상 친구들에게 의지를 하잖아요. 그들에게 답을 구하는데 그때 없어진 거예요. 상상 친구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그 친구들은 어디 갔는지. 그리고 저 장면 이후로 끝까지 상상 친구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상상 친구들 너무 보고 싶어서. 저런 상상 친구들은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인사이드 아웃 보셨어요? 인사이드 아웃에도 보면은 상상 친구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장을 하면서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상상 친구들이 없어지는 건 실은 상상 친구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때, 그래서 내면적 성장을 이룰 때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동춘이가 그 상황에서 성장을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를 입은 상황이고, 이제 어린이 입장에서 본다면 그 위기감을 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의지할 때가 이제 없어진 거니까. 궁지에 몰린 그 동춘이의 위기를 더 강조하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상상 친구들 없어졌을 때 없어지고 나서 이제 동춘이가 자기주도적인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선택해서 뭔가 모험같이 그 막걸리를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상상 친구들이 없어진 게 동춘이한테 온전히 선택을 맡기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상상 친구들이라는 그런 어떤 순수한 존재들이 머릿속에서 사라질 만큼 우울했나? 그렇죠, 마음이 그렇죠.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춘이가 물론 더 과감하게 그 어둡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혼자서 계속 길을 가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그 뒤에 나오기는 하지만 실은 그 동춘이의 어떤 주체적인 모습은 막걸리를 가지고 오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춘이는 계속 여기서 주체적인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그 상상 친구들이 없어진 뒤에 동춘이가 많이 아프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병원으로 가게 되죠. 저는 좀 심리적인 어떤 그 위기가 더 커진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버려진 막걸리를 다시 찾은 동춘. 이후 막걸리에게서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되는데 과연 막걸리가 전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영화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청소년 SF를 꼭 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린이 청소년 SF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한다면 전복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그 SF가 큰 범주의 환상 문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 해서 보여주는 교육 현실이나 주제가 그렇게 새로울 건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좀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다들 또 그 얘기? 알지. 그런데 어떡할 거야? 라고 좀 마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고 근데 반복돼서 고쳐지지 않는 이러한 문제를 보다 더 새로운 시각으로 사람들을 좀 새롭게 보게 하고 다시 성찰하게 하는데 이런 SF가 효과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 다들 어떠셨는지 간단한 영화 토크에 대한 감상과 소감 한 줄씩 정도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영화가 어린이 시선에서 한국의 아이러니한 교육 현실을 기발한 상상력으로 폭로한 아주 멋진 영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막걸리라는 어린이한테 아주 생소한 소재를 가지고 이렇게 흔한 소재를 갖다 덧붙여서 발랄하면서도 무서운 영화를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시기에 어른일 때 자기가 생각하는 우선시하는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마음에 다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2024년도 영화인데 사실 이때보다 지금의 사교육 열풍이 더더욱 심해지고 있고 앞으로도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개봉한 영화지만 이 영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프로그램 컨셉답게 영화에 대해서 개인적인 감상을 학점으로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A+죠. 각본상을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각본만이 아니라 연출이 중요하잖아요. 연출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작도 잘했죠. 그래서 제작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더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최배은 교수님과 함께 전공 안경 끼고 막걸리가 알려줄 거야를 함께 들여다봤는데요.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세상의 모든 동춘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주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세상의 동춘이라면 자기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세상에서 굉장히 좀 외롭게 있는 분들일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동춘이가 제대로 된 친구가 한 명도 없거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는데 동춘아, 너 주변에 지금 친구가 없더라도 그리고 네 부모님이 너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영화를 만든 김다민 감독님이나 또 이 영화를 추천한 나 같은 사람도 세상에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나 책에서 마음에 맞는 친구를 꼭 찾기 바라. 친구는 꼭 있단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그럼 지금까지 정답 없는 세상에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 교필 교수님과 함께 있는 필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그럼 교수님 책 누가 얘기해 주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 드리고 싶지만 오늘 그 사회도 보시고 그리고 계속 영어를 안 쓰려고 많이 노력하시다가 마지막 자기도 모르게 토크라고 말씀하신 네, 사회자분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꼭 집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